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회 2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 교재는 강의 파일은 네이버, 카페나 또는 밴더에도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자, 26회 2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러나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죠.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고요.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이번에 용도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중개상물 되지 아니하죠. 당연히. 예를 들면 청와대 건물 이런 거 중개상물 되지 않죠. 남대문 이런 거 중개상물 되지 않습니다. 행정재산 중개상물 되지 않고요. 일반 재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현물출자, 매각, 대부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은 중개상물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유찰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국유재산도 일반 재산인 경우에는 중개상물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3번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입니다. 현금 보상 대신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네요. 중개대상물이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5번이 정답인데요.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 포함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또 저당권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도 양도, 이전할 때에는 중개상권리에 해당되고요. 환매권도 중개상권리에 해당됩니다. 등기된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죠. 따라서 5번 저당권이 중개상권리에 포함되며 그 저당권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즉 은행 융자 알선하고 대출 커미션을 받아 먹어도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이기 때문에 적법행위지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지금 뭐 여기 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 이게 판례이기 때문에 판사들은 수수료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수로 물론 바뀌었죠. 저당권 알선을 하는 것도 중개상권리에 해당이 된다. 자, 다음은 26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이나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격증과 등록증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렇게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다 암기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이런 게 나오면은 정답으로 체크 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등록증은 사무소를 두리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사무소 두리는 지역이 등록관청이 되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다. 물론 시장의 경우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경우 시장입니다.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이죠.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표 시장, 제주시장도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자격증,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했는데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맞는데 등록증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증은 등록관청이죠. 따라서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제가 뿌린 자가 거둔다 이런 말을 했죠.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하고요. 자격증 교부하고 재교부하고요. 등록증 준 사람이 등록증 재교부합니다. 등록을 해준 사람은 등록관청이니까 재교부도 등록관청이 합니다. 시도지사라고 해서 X고요. 4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죠. 다음 달 10일이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틀린 건 아닙니다. 다음 달 5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하면 X지만 어쨌든 통보해야 된다 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지자체 조례, 즉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처음에 합격했을 때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받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하면 자격증 공짜로 주지만 분실해서 재교부 받으려고 하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자격증은 시도지사,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이거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죠. 옳은 것입니다. 기억,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되고요.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는데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시험에 주식회사이어야만 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이면 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고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은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대표자를 디귿은 포함이 아니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포함이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경매실무교육, 즉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죠. 근데 중개실무교육은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받아야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고,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받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임원은 연수교육 받아야 되지만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자, 정답 2번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